"내가 당분간 이 나라로 돌아와서 성공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러고 가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근데 친구들은 더 남아서 막 기회를 보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돌아왔고 바로 그 회사에서 다시 인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오라클로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근데 쪼끔 제가 너무 조급해했는데 쪼끔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다시 오퍼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퍼를 오라클 갈 때도 사실 다른 곳에서도 두 군데 총 스 두 군데, 오라클 포함해서 좀 세 군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당장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막 불편했거든요. 막 돈도 다 여기서 많이 내 자신한테, 부모님도 아니고 내가 처음으로 나한테 인베스트먼트도 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막상 이제 결과들이 좀 다르게 다 나가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우울했었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 어리석었던 거죠. 뭐 이거 하나 내가 갑자기 MSc 딴다고 해서 뭐 누가 나를, 뭐 MBA도 아니고 무슨 내가 하버드 MBA를 한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런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에서 공부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전혀, 그거는 그냥 저의 이제 환상인데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영국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 보고 싶었던 거. 막 그 사우스햄튼 그 푸른 나무 아래서 책 읽고 거기서 도시락 먹고 막 그런 저의 경험들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교수님하고 이제 그 제가 한 거에 대해, 제가 인제 리서치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주면 그 사람이 대답해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랑은 쪼끔 다른 거. 그리고 저는 이과라서 논문을 쓰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논문을 쓰면서 이 지도 교수님한테 이렇게 따뜻한 관심? 물론 그 사람 직업이니까 뭐 그렇겠지만 저는 그냥 혼자 되게 좋았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제 리서치하려고 인제, 사실 제가 지금 크리스찬인데 그땐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았는데 교회를 나갔죠. 로컬 교회를, 영어도 못하면서. 이거 나중에 설베이 할 때 필요하잖아요. 리서치할 때, 논문 쓸 때. 그런 경험들이 인제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지금도 다시 빨리 가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 봤어요.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사우스햄튼에. 영국을 한번 다시 네. 못 한 번도. 오셨다? 사우스햄튼 여전히 아름답고, 사우스햄튼은 이제 청취자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이제 바닷가 쪽입니다. 그래서 축구 때문에 바다, 아시는 분들 많은데 옛날에 유명한 맞아요. 축구 선수가 맞아. 가려다가 못 갔어요. 갔으면 되게 유명했을 텐데. 그때 박지성이 만체스터를 갔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그 되게 유명한 축구 선수 누구가 사우스햄튼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갔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랬었나? 뉴스에 몇 번 꽤 나왔었어요. 어, 예. 사우스햄튼은 지금도 이제 뭐 축구를 꽤 잘하죠. 1부나 2부에 왔다 갔다 음. 하는 그런 팀이죠. 아무튼 뭐 되게 예쁜 도시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당장 석사를 하는 걸로 뭔가가 해결될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경험 자체는 너무나 좋게 남아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돌아보니 근데 그런 거고. 음, 지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석사하신 예. 지, 영국 왔다 가신 지. 지금 예. 와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외국에서 중간에 뭐 음. 석사라든지 잠깐의 음. 내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떠세요? 주변에 좀 권하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인가요? 본인이 원하면 뭐 공부는 사실 언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갈망이 되는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원 갔을 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심하게 인제 공부를 했던 때고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시험을 보는데 문제 문제지가 한 장 문제가 한 문장인데 2 시간인 거예요, 시험 시간이. 문제가 2 문제인데
너무 멘붕이 와 가지고. 왜냐면 이제 거기서 탈락하거나 그러면 MSC가 안 나와요. 근데 디플로마로 끝나거든요. 시험을 저희가 한 3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번을 쳐서 그게 어느 정도 점수가 도달하지 못하면 논문 쓸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논문을 만약에 인제 막판에 논문도 패스가 안 되면 그냥 디플로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돈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계속 공부만 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냥. 그리고 계속 책 읽어야 되고 뭐 미국보다 기간도 짧잖아요. 텀도 짧고 하니까 리서치하는 그 시간을 자기가 혼자서 되게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좀 맞아요. 리서치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인제 제 딸 뭐 이렇게 배우는 아이비 커리큘럼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이나 인제 이런 메커니즘을 터득하게 하는 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어렸을 때 저런 스킬을 배워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애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느꼈고 그 영국에서 느낀 게, 그리고 그래도 잘 배운 거 하나는 절대 남의 거를 베끼면 안 되고, 작은 거에서도 인제 출처 이런 거 넣어야 되고, 그건 지금도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료 만들 때도 항상 인제 소스가 어디고 레퍼런스 뭐고 인제 이런 거를 항상 넣는 습관? 그래서 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 공부하는 거 저는 되게 대찬성이고, 만약에 저한테 다시 뭐 지금 MBA나 뭐 비즈니스 뭐라고 하면 전 두 번 다시 안 할 거예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다시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예. 그렇게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막 'MBA를 할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가서. '내가 왜 이걸 했지?' 막 이러면서. 예. MBA는 좀 실질적인 예. 어쨌든 도움이 되는 디그리니까. 예. 이거는 인제 비즈니스 디스커션도 많고, 제가 직장 생활 경력이 인제 쪼끔 그때 있었을 때니까 도움이 좀 됐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마케팅 전공을 했었으면 당연히 MBA를 했을 텐데, 전공이 이제 완전 좀 다르게 가다 보니까. 예. 나중에 영국의 석사를 마치고 델로 복직을 하셨지만, 어,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오라클로 옮기셨잖아요. 네. 그, 오라클로 옮기면서 석사 하기가 좀 도움이 되긴 됐나요? 예를 들면 대우의 처우의 인상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직급의 좀 달라짐이라든지. 경력으로 그걸 다 그 기간을 경력으로 쳐 주기는 해요. 음, 그 볼 때 경력으로 인제 쳐 주기는 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드라마틱하게 제가 뭐 어디 가서 "어 너 석사구나." 지금도 보면은 다 제 주변 동료들이 저보다 더 좋은 학교에서 나오고, 뭐 옥스퍼드에서 로스쿨 나온 동료도 지금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가 뭐 저한테 모르겠어요. 그거는 크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인제 도움이 되는 거랑, 그리고 그렇게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다 버려지는 건 아니고 다 내 거가 내 자산인 거니까요. 자산인 음, 거고,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 이제 라이팅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희 아시잖아요. 에세이 맨날 에세이 음, 써야 되고, 뭐 시험도 그쵸. 문제 하나 놓고 어떻게 인제 어떤 각도로 스트래티지를 해야 되고 막 인제 이런 걸 적어내야 되고 하니까, 그거를 엄청 많이 인제 연습이 되고, 어떤 때는 오픈북으로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음, 단기간 내에 책을 보고 인제 핵심을 파악해야 되니까, 책을 평소에 많이 읽지 않으면, 그 숙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걸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프랙티스는 지금도 이제 뭐 이제 저희 에세이 쓰거나 뭐 문서 쓰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 하신 과정들이 다 본인의 피와 살이 되었지만, 그렇죠. 스펙 쌓기로 이런 걸 하는 거는 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정말 소중한 경험이고, 결국 자신이 성장하는 데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음, 졸업을 하고 나서 쪼끔 더 공부에 목말라서 리서치를 본인이 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진짜 웰컴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근데 인제 뭐 하버드 MBA 갈 정도 누구나 봤을 때 '아 이러면은 가야죠.' 그 정도 갈 자신이 있으면.
예. 음.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특이한 아닌 이상. 케이스였죠. 저는 인제 갑자기 그 공부가 음. 제가 하고 싶었고, 음. 그러니까 남 탓도 못 하는 거죠.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예. 이해가 돼요. 인제 저도 그랬던 케이스라서 예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혼자 그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직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그래서 뭐 학교도 공부도 영국에서 하시고 이미 뭐 HP나 델 이렇게 이직도 하셨었지만 그 이후로 인제 오라클이라는 또 다른 좋은 회사에 또 가셨고 지금은 아마존 이제 웹 서비스 AWS에 이르시기까지 사실 이직을 좀 하셨는데 그 경력 속에서 보통 이런 이직을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은 어떤 거였나요?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이직들을 이렇게 좀 하셨어요? 대일 다닐 때는 6 년이 좀 6년 정도 되니, 그 대일 다닐 때가 몇 년도에 그만뒀지? 제가 다시 재입사를 한번 했었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어요. 그런 '더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사실은 제가 1 년을 또 미뤘었거든요. 승진 발표가 있어 가지고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에서 제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완전히 확 접었는데, 쪼끔 늦게 간다고 돌아보니까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정말 울고, 친구는 되고 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엄청 울고 뭐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대리 과장 안 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과장 됐으면은 이거 제가 1 년을 미뤘었거든요 사실은. 그 오퍼 준비랑 거의 다 해 놓고 1년 정도, 쪼끔 더 미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 보면 오히려 나한테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트리거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케팅 거기 인터널 트랜스퍼에 떨어진 거, 뭐 승진 안 된 거, 이런 게 그랬다면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것도 나쁘진 않죠.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근데 그랬고, 그래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다녀와서는 이제 오라클 가서는 오픈 소스라는 걸 처음 인제 해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오라클이 라이센스로 돈 버는 회사인데 오픈 소스를 인제 처음 했을 때, 리눅스랑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걸 처음 했을 때 '이거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됐고, 너무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처음 갖게 됐고, 그때 인제 가상화라는 게 이제 막 나오면서, 그래서 인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갖게 됐어요. 이렇게 가상화를 해서 인제 쓰면서 이제 버추얼로 이제 나눠서 쓰는 거에서, '굳이 피지컬하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그 온프렘에서 모든 걸 다 써야 될 필요가 없구나.' 막 이러면서 인제 '클라우드 비전이 괜찮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거기서 기회가 닿아서 인터뷰를 보고, 예, 지원을 해서 옮기게 됐죠. 기회가 닿았다는 거는 어떤 이직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주어졌다는 연락이, 건가요? 네네. 거기 아니 근데 시험은 보는데 한번 저희 이제 잘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인제 그때 첫 초창기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국에 인제 처음 들어왔을 때 지사가 너무 짧아서 인제 그 당시 인제 저 하이어링 매니저이신, 제가 너무 인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크리스 님, 우리 지금 이큐닉스 사장님이신데, 그 장혜덕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연락을 이메일로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인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큰 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 경력에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때 나가기 좀 그렇고, 또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그때는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서 별로 그렇게 '이게 뜰까 안 뜰까, 괜히 한국에 막 오피스 오픈한다는데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막 인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그렇기도 했고, 그때 인제 저희가 리눅스랑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되게 큰 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뭐 좀 미루다가 나중에 인제 또 인연이 돼서 인터뷰를 보게 돼서 들어가게 됐죠. 뭐 아마존, 오라클, 델, HP 다 너무 좋은 회사들인데 이렇게 회사들을 옮기시면서 본인만이 좀 터득한 이직의 노하우가 좀 있으세요? 아니면 인터뷰에서 嗯。난 인터뷰만 가면 사로잡을 수 있다. 뭐 본인의 좀 시크릿 소스가 있으신다거나. 저는
인터뷰를 너무 진지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음. 저도 인터뷰를 많이 사람들을 인제 봤었기도 했고, 근데 인터뷰를 일단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애티튜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애티튜드가 일단 반이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인제 사람을 뽑을 때 저는 이 사람을 코치업을 한가 안 한가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부족해 보이고, 아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이런 부분이 되게 위크해 보이는데, 근데 그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막 코칭을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근데 코칭을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제 좀 인상 깊었던 뭐 인터뷰어들을 보면, 그 인터뷰하신 분들하고 인제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면, 뭐 옷을 온라인인데도 막 정장 이렇게 딱 차려서 입고 오셔서 되게 성심성의껏 대답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저는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한 것과 안 한 거는 진짜 차이가 많이 나고, 저도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저도 인제 사실 인터뷰를 안 한 지도 오래돼서 뭐 제가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포지션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너무 자신 있어서 '이거는 완전 될 것 같아.'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적어 가지고, 제가 이런 질문에 나오면 뭘로 해야 되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전략을 물어보면 이렇게 하고, 나한테 베스트 케이스를 물어보면 아 그럼 대한항공이 이때 이걸 얘기해 주고, 내가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보면 이런 걸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그 인터뷰 보는 회사의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미션이 뭐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제가 진짜 꿀팁으로 드리는 거는, 저는 항상 인터뷰를 보기 전에, 저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이제 많이 다 글로벌 기업을 다녔잖아요. 그 글로벌 CEO의 인터뷰 영상, 최근 인터뷰 영상부터 옛날 거를 몇 개를 쭉 봐요. 근데 그런 걸 다 적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 회사 사람들이 쓰는 말이거든요. 그게 선을 넘지 않는 딱 그 안에서 쓰는 터미놀로지들이나 인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답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 야망있어 보인다고 웃긴 한데, 아직도 저는 인제 앤디 제시, 저희 지금 사장님의 인터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저렇게 높은 사람은 젠 AI에 대해서 어떡하게 생각하실까? 나는 젠 AI에 대한 전략이 뭐 솔직히 뭐 우리가 좀 뭐 경쟁사들한테 밀리면 어떡하지? 막 그런 '내가 그런 전략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아 나도 인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가?' 근데도 인제 그런 하이 레벨인데도 저렇게 디테일하게 인터뷰를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에 또 반성도 많이 돼요. 아 고객이 물어보면 난 저렇게 대답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랑 온라인 되는 게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제 자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착착 끼워 넣으면 돼요. 녹여서. 예. 야, 이거 너무 좋은 꿀팁이에요 진짜. 꿀팁을 내가 아무한테나 안 대방출을 알려주는 오늘 건데. 그러니까 이거 커리어 치 그 나만 노건의 커리어 성공하는. 예. 치챗에서 진짜 치트 코드를 예. 알려주셨는데, 진짜로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부터 정말 공감을 하고요. 아무리 뭐 테크 회사에 다들 뭐 티셔츠 입고 이런 데에 면접을 하더라도 수트를 입고 들어가서 그들이 절대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예.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꼭 수트를 입어라 이런 게 아니라 자세를 갖추는 거는 진짜 중요하다. 음. 희라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리고 그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네. 내가 아무리 인터뷰를 잘해도 그냥 한 거는 뭐 잘 안 되기도 하더라. 그렇지만 진짜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진짜 꿀팁을 주신 게, 희라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기업의 글로벌 기업의 CEO가 말하는 영상, 하는 언어들,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을 인터뷰 영상을 다 보시고 네. 그걸 공부를 하시면서, 저는 이거를 이제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말씀도 드리는데, 진짜 그들이 쓰는 언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생각을 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음, 공부도 돼요 플러스로. 완전, 예. 완전. 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멘토분이 예전에 제가 진짜 주니어 때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한테 어떤 책을 하나 주시면서 이게 요즘에 대표님이 읽고 계신 책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그분이 그때 말씀하신 건 어, 지금 뭐 CEO나 그 어떤 수장, 그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주파수를 일치하는 어떤 방식을 그냥 어떻게 보면 바로 보여주신 건데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될 수 음. 있다. 그래서 히라님은 어, 야망을 가지고 지금도 CEO 영상을 많이 보고 네. 계신다. 우리가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고, 좋습니다. 그 어떻게 좀 이직을 하는데 인터뷰를 준비하시는지 좀 알려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으로 오신 다음에 현재는 아마존 웹 서비스죠. 네. 정확하게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거의 10년째 지금 일을 10년이 이제 다 3 되셨죠? 월이면 인제 10 네. 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경력이 워낙 길긴 하시지만 20년이 넘은 경력이긴 하시지만 10년이면은 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네. 그 보통 이제 IT 테크 회사에서 이렇게 또 오래 계신 분들이 흔치는 않으시니까 네. 그렇게 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계시게 되셨어요? 회사가 너무 좋은가요?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델도 저를 HP에 있을 때 사실 델은 그 같이 근무하시던 델 출신 분이 소개시켜 줬거든요. 저를 일하는 거를 이렇게 보더니 "너는 진짜 꼭 델에 가야 될 것 같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세일즈 잘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셔 가지고 근데 인터뷰도 진짜 예 바로 그 하이어링 매니저도 되게 맘에 들어 했고 모든 게 착착착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 아마존도 예전에 막 그 델 다녔을 때 그런 느낌이 사실 처음에 있었고 왜냐면 델도 제가 들어갔을 때 50명 정도 있을 때 인제 들어갔었거든요. 아마존에서도 처음에 인제 할 때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클라우드라는 이게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도 되게 심하고 한데 사례는 죄다 외국 사례밖에 없고 프레젠트를 하러 나가면 고객이 다 "거기 책 파는 데 아니에요?" 뭐 이런 막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 온라인으로 책 파는 데 아니냐."고. 근데 그거라도 알아주니 너무 감사하고 그때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그냥 이제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스 케이스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아마존의 주변 동료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한 번 보면 한 4 번, 5번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앵글로 여러 사람이 인제 인터뷰를 보고 그리고 우리 회사 그러니까 아마존의 컬처가 인제 잘 맞는지 우리 아마존에 이제 LP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컬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한데 저는 인제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커스터머 옵세션이라고 되게 많이 인제 제프 베조스가 얘기를 이전 CEO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되게 많이 하는 거꾸로 일하는 그래서 워킹 백워드라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일하는 거예요.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 그냥 재밌는 일화 워킹 백워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저희가 이제 무인 결제 아마존 고라고 이제 무인 결제 시스템이 인제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할 때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제 이런 데 저희 직원들이 이제 음식을 주문을 할 때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엔지니어분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올 때 보면 줄이 샌드위치 사 가지고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엄청 줄 많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저거를 이제 줄일 수 있을까?' 그럼 저희는 이제 그걸 아이디어로 인제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줄이 계산을 자동화하면 계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부터 인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인제 아이디어를 저희가 먼저 내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아 그럼 보안은 어떡하지? 시큐리티는? 그럼 카메라를 위에다 다 달아야 되나? 뭐 AI를 얘가 하나? 카드가 없이 먼저 얘를 뭐 그냥 사람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뭐 안면 인식을 하나?' 막 인제 이런 식으로 그게 점점점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제 컨셉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일하는 방식이나 아마존에서 일하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인제 뭐 저희는 투피자 팀이라고 그래서
팀이 최대한 커지지 않고 이제 애자일하게 팀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회사의 문화 가지고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배울 게 많고 매일매일 이제 정말 우리는 데이 원 마인드라고 하는데 뭐 회사가 매일매일 새로웠어요. 근데 힘들지만 매일매일 새롭고 그런 게 되게 좋았고 이제 동료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고 서로가 서로한테. 예.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되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 준비도 훌륭한 같이 사람들. 하고 예. 프로젝트 같이 음. 쓰고 뭐 주말에 저희 제안서도 많이 쓰고 그래도 뭐 단 한 명도 뭐 누가 주말에 우린 야근 수당 이런 것도 안 받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딜을 이겨야 된다.' 생각해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막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어떤 진짜 이런 열정? 시장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 내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했는데 같이 내 편을 들어주는 동료들 막 그런 게 너무 좋고 지금도 굉장히 진짜 친하게 지내요, 지금도 다. 아, 진짜 그 회사의 어떤 방식도 좋고 회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접근법, 예를 들면 그 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뭐 네. 백워드 플래닝이라고도 하고 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랑도 음. 비슷한 개념이 되겠지만 아마존의 진짜 되게 유명한 문화죠. 저희는 예 굉장히 워킹 좋은 백워드라고. 예. 예, 좋은 문화를 가지고 계시고 네. 더불어서 너무나 좋은 동료들과 또 서로 배우고 독려하면서 끈끈하게 음. 또 하실 수 있다는 게 10년이 지나도 한 회사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히라님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이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그렇지만 음. 굉장히 유명한 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가 히라님 검색하니까 이게 유튜브에도 막 대한항공 예. 나오더라고요. 올인. 네네. 그 예. 좀 소개를 조금 해주세요. 뭐 지금은 사실 제가 담당하는 거 아니고 다른 분이 인제 담당을 한국에서 너무나 이제 잘하고 계신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한항공 담당했을 때 대한항공이 이제 검색해 보시면 IBM의 되게 오랜 고객이었어요. 22 년인가 인제 대한항공이 아웃소싱을 이제 IBM하고 계약을 해서 하셨고 이제 그 딜을 이제 또 다른 이제 10 년씩 계약을 하거든요, 대한항공이. 근데 그 10 년에 저희가 인제 그 RFP를 인제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그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던 거를 더군다나 IBM 같이 큰 전문 그 아웃소싱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진 그걸 상대로 우리 같이 인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너무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 기 제안이라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되게 많이 들었고 근데 그때 인제 저희 지사장님이 엄청 믿어 줬어요. 아니면 만약에 "하지 마. 왜 그런 왜 어이없는 딜을 하고 그래?" 이랬으면 안 했겠죠. 근데 자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냐가 아니고 자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신 있다고 그러니까 리소스를 쪼끔만 주시면은 자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세일즈 출신이잖아요. 저는 그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세일즈인데도 그거를 처음으로 제가 해 봤어요. 그때는 이제 인력이 많이 없고 나한테 인력을 배분받을 능력도 많이 없으니까 RFI 쓸 때는 이제 거의 저희 SA 분이랑 이제 같이 썼는데 목차를 나누고 그 작업을 처음 해 봤는데 그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거를 실제로 인제 그 RFP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있는 항목을 다 엑셀로 옮겨와 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이렇게 착 했는데 사실 그거 원래 이제 다 제안팀이 큰 회사 같은 데는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제 저희가 리소스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대형 딜에 지금 있는 거 팔로우 하기도 힘든데 이제 그래서 그 딜을 인제 준비를 하면서 파트너도 리크루팅도 직접 인제 가서 파트너 인터뷰하고 뭐 커스터머 인터뷰하고 도메인 난리지를 인제 이해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 고객하고 10 년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항공을 모르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진짜 별명이 김포 요정이었어요. 요정은 제가 붙인 거고 하도 김포에서 살았었어요, 거의. 그래서 김포 그 청사가 있거든요. 그 대한항공부터 제주항공 있는 막 그 거기 네네. 예, 그 공항 청사에서 거의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고 커스터머의 니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 음. 그래서 저가 음. 항공사,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 저가라고 하면 안 돼. 저비용 항공사에 이제 고객분들하고도 이제 일을 제가 제주항공이나 뭐 이런 쪽하고 뭐 진에어나 여기랑도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스타 항공하고도. 그러니까 이스타 항공에 올인을 먼저 했어요. 이 사례를 한번 이스타 항공하고 같이 한번 해봐서 물론 비행기 대수도 틀리고 규모도 다르지만 어쨌든 도메인 날리지를 이스타항공 하면서 많이 얻고 그거를 이제 레퍼런스로 많이 소개를 했는데 물론 너무 이제 다르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거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작용을 했었고 뭐 여러분들의 이제 노력이 있었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글로벌 팀하고도 계속 일하고 뭐 그 커스터머 먼저 이제 쓴 같은 이제 뭐 퀀터스 항공이나 이런 데랑 이제 뭐 미팅도 어레인지하고 뭐 시애틀 본사 가서 서비스 팀도 만나고 막 그 NDJC랑 미팅도 몇 번 이제 그쪽 이그젝이랑 어레인지도 하고 그 일련의 과정이 한 2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이제 시작부터. 그리고 아. 고객 인제 근데 이게 아니면 그때 제가 대한항공 지금 그때 같이 프로젝트 준비했던 분들이 마침 또 여자분들이세요. 지금은 인제 되게 잘 되셨는데 그때 저희끼리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이거 안 되면 육아휴직 가고" 나중에 이제 저희 막 언니 동생 하면서 이제 제가 언니인데 "언니는 육아휴직 가고 저도 잠깐 쉴까 봐요. 막 이거 프로젝트 안 되면." 예, 그건 대한항공 분이었는데도 그래서 '아 그래 이거가 안 되면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고 좀 한 1년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우선 협상자가 됐다고 전화 온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진짜 기분이 좋아서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다 안 된다고 했고 이미 안 됐고 IBM으로 가는데 "너네가 들러리다, 들러리다." 막 하도 그러니까 막 진짜 짜증이 너무 났었거든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난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그때 인제 지금은 인제 EVP 부사장님으로 인제 승진한 인제 부사장님께서 그 당시 CIO였는데 전화가 왔어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어떤 것부터 들을래요?" 이래 가지고 "좋은 것부터 들을래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진짜요. 너무 그때 인제 제가 늦게까지 인제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7시 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축하를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2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님 저희 이제 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누구님, 누구님 저 이거 대한항공 됐대요." 그러니까 "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뭐 소주라도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친하지 않은 두 분하고 저랑 이렇게 셋이서 이제 뭐 맥주 마시고 막 이제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그날 그런 거 기분 너무 알아요? 좋으니까. 너무 좋고 누구한테 음. 말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없고 뭐 전화로 얘기한다고 이게 다 전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저희 이제 대표님한테 이거 쏘고 우선 확산가 된 거 인제 좀 일단 메일 다 관련자들한테 보냈는데요. 막 인제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었어요. 우선 협상자가 돼도 계약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어쨌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기억나는 날 중에 하나고 그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잠을 자려고 해서 너무 좋아서. 그러고 나서는 엄청 많이 울었죠. 인제 프로젝트 시작하면서는. 눈물을 너무 마를 날이 힘들어서. 예,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그날은 음.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고 누워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실감도 안 나오는데 그때 저한테 그때 어 자신 있냐고 물어봤던 그분이 이제 본사로 가셨을 텐데 제가 카톡에다 남겨 놓으니까 이분이 바로 전화 온 거예요, 새벽에. "이 된 거야? 나 진짜 축하한다."고 막 하는데 막 진짜 그 막 감동 있잖아요. 막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날. 아. 진짜 네. 너무너무 좋으셨겠다. 진짜 너무 이런 좋으셨겠다. 경험을 가질 수 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 대한항공 얘기 좀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맨날 하는 그 얘기 같다고.
아 근데 지금도 너무 좋고 지금 그 일했던 고객들도 제한항공 프로젝트 팀 있잖아요. 부사장님 포함해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여기 와 있는데도 음. 정말 예. 항상 연락하면 기쁘게 서로를 맞이하고 음. 예. 그걸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는 거가 또 추억이고.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걸 지금 희란 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지금도 그 열정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이렇게 자기 커리어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걸 좀 잘하고자 하는 음. 결국은 그런 마인드들이 있고. 그러니까 김포에 가서 사실 정도로 정말 집중하신 거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고, 제가 이거는 링크를 따로 이 팟캐스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엔터프라이즈 세일즈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희라님의 그 AWS에서 하신 대한항공 이 클라이언트 사례를 네. 한번 보셔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아, 정말 좋은 이야기. 예, 나중에 또 한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고, 그 희라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쫙 오시면서 아마존에 20 몇 년 지날 때까지 이렇게 커리어를 처음에 무역 영어를 막 보던 때부터 내가 네. 외국에 갈 줄 몰랐는데 갑자기 막 싱가폴로 네. 가게 돼서 근데 가보니까 나 좀 나가고 싶은데 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쫙 한번 돌아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네. 시간 나누면서 그러네요. 예. 그런 와중에 너무 많으시겠지만 대한항공 사례도 있었고 음. 내가 진짜 이렇게 내 커리어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는 정말 잘했다. 내 커리어에서 내 자신한테 내가 어떤 뭐 이런 결정, 이런 이벤트, 뭐 이런 액션, 이거는 내가 진짜 잘한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영국 갔다 온 음, 거라고 항상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보면 네. 그 어떤 면에서? 나이에 그냥 음, 그때 그런 마케터가 되고 물론 제가 마케터는 못 됐어요. 그때의 꿈은 사실 이제 컨슈머 제품의 마케팅이 너무 해 보고 싶었거든요. 뭐 마케팅 팀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든지 되어서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사실 모두 다 생각하는 뭐 나이키라든지 그런 코카콜라라든지 펩시라든지 이런 데에서 너무 일을 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 꿈을 안고 갔었고 그때 공부를 사실 제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서울대 갔을 거라고 여기 책에다 써 놨는데 그냥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맞아. 뭔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이게 직업이 아니고 그냥 나만 보고 나를 위해서 내 돈으로 예 물론 이제 음, 부모님의 그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인제 제가 벌은 돈을 기반으로 이제 그렇게 인베스트먼트를 한 것이 너무 타이밍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사람들은 조금 늦었다고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너무 right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고 제일 잘한 거는 거기에 있었던 경험들, 그때 친구들하고 나눴던 내용들, 그때 계속 버스만 타고 다녔거든요. 학교 버스만. 그때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인제 시험 하나씩 보면 유럽이 가까우니까 저는 미술관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제 뭐 파리 저비용 항공사가 많으니까 뭐 파리도 갔다 오고 뭐 스페인도 갔다 오고 많이 인제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런 음,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이제 시험 딱 끝나면 그때 이제 예약해 맞아. 놓고 잠깐 건너가서 그러면은 막 진짜 뭐 된장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돈은 없으니까 그런 샹젤리제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먹는 바게트 빵 하나가 너무 맛있고 커피에다가 거기 앉아 아, 가지고 내가 무슨 파리지앵인 것처럼 거기 앉아서 막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베르사유 음, 궁전에 가서 구경하고 기차 타고 막 수제로 제가 다 한 땀 한 땀 예약해서 막 싼 데만 찾아다니잖아요, 학생이니까. 가성비를 음. 쫓고 막 그런 날의 나의 추억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좀 바꿀 수 없는 야, 어떤 그런 그 생활들이었던 것 같아요. 낭만이 예.
느껴지네요. 근데 되게 의외였어요. 왜냐면 이제 커리어에서 하이라이트를 이제 뽑으라면 물론 대한항공 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학교는 직접적으로 커리어에 도움이 뭐 된 그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그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음. 에딘버러 갔을 때도 좋았고, 그, 음.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더 넓게 이해하는 삶? 음. 그러니까 제 삶이 더 넓어지고, 더 풍부해지고, 음. 근데 그런 학생 때니까 돈이 없잖아요. 항상 아껴 쓰려고 하고, 저녁에 이제 아스다 가서, 아스다를 이제 뭐지, 여기 우리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슈퍼마켓 슈퍼마켓, 체인이죠. 큰 예. 슈퍼마켓, 예. 큰 체인에 가서 저녁에 8시부터 가면 이제 할인을 다 하거든요. 그럼 항상 이제 거기 버스 타고 나가서 사가지고 와요. 샌드위치랑 뭐 이제 먹을 거 사갖고 와서 먹고, 그런 게 그냥 되게 좋았어요.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어.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영국에서 이런 말을 사실 제가 이렇게 친한 사람 외에는 하진 않았는데, 그냥만 보면 뭐 영국에서 공부하고, 뭐 돈 있으니까 그냥 음. 쓰고 여행 다니니까 좋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예, 정말 가성비 있게 너무 좋았고, 그 시간과 제가 느꼈던 공간과 그 50% 할인했던 그런 아스타의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새도 아스타는 진짜 저렴하기도 하면서 아직도, 없는 게 없습니다. 예, 가보고 싶네요. 아직도 그래서 꼭 추억을 추억팔이를 하시러 꼭 한번 오시고 8시에 가야 돼. 저녁 예, 8시였는데, 그때는. 저녁 8시. 예. 8시에 그 뭐 시작. 지금은 그 학생 때보다는 더 많은 여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추억이 있는 거죠. 얼마 음, 전에 저도 그 이제 구글 김은주님 미국에 계신 김은주님하고 그 말씀 나누다가 그분도 학교 때 처음에 미국에서 막 서브웨이에서 이렇게 이거 긴 거 있잖아요. 되게 네, 싼 거. 예, 예, 그런 거 막 드셨다. 저도 그거 저희 아내랑 이렇게 반 잘라 먹었거든요. 저는 좀 너무 배고팠어요, 솔직히. 그것만 먹기엔 너무 힘들어. 네. 근데 그런 추억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히라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우스햄튼 영국에서의 기억들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좋습니다. 그걸 하이라이트로 뽑아주셨고, 혹시 커리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해보고 싶다? 뭐, 로우 라이트까지는 아니지만, 음. 이런 부분은 내가 그때 지금 아는 걸, 뭐, 지금 정도의 경력이 있거나 지금 아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음. 했을 때, HP에서 근무했을 때, 이제 말은 채널 세일즈였지만, 그냥 이제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제 파트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뭐 전화해서 그 실적 같은 거 확인하고, 뭐 왜 이거밖에 안 됐는지, 뭐 이런, 그때로, 지금 앵글에서 바라보면, 어머,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하고 저런 업무 방식으로 할 수가 있지라고 할 만큼 좀 음.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다 메워지는 부분이라서, 예. 별로 뭐랄까, 다시 돌아가도 그, 다르게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없으신 저는 거는 지금에 되게 세일즈를 했기 만족하시는 거죠, 때문에 커리어에. 되게 열심히 음. 했거든요, 사실 세일즈도. 음. 그래서 막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다시 가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특히 음. 델 다니면서 IELTS 학원도 다니고 새벽에 와 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럴 때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남한테는 "이렇게 해 봐라." 교훈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그땐 너무 어. 간절한 게, 그래도 그렇게 간절한 게 있었으니까 모티베이션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 안 풀렸던 거를 모티베이션을 다른 데서 찾으니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그 간절함.
예, 지금 하라면 다시 하라면 못할 것 같지만 다 그때는 못해요. 어떻게 했는지 그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신 게 네. 지금 희란님의 커리어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어,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로커치챗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커리어를 희란님처럼 좀 외국에서 키워보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글로벌 IT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할 텐데 그분들한테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음. 그러니까 뭐 이게 되게 다른 남 얘기라서 쉽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길에 그 기회에 도전하는 경우는 음,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뭐 처음부터 주재원도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사실은 제가 그동안 해온 일을 기반으로 인제 그래서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네이티브가 아니어도 인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연한 기회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또 그런 포지션이 생기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너무 100% 요새 보면 이제 100%다 준비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하려고 해요. 음, 우리 저기 뭐야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좀 젊으신 분들이랑 인턴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 보면 뭐 토익 시험을 얼마 만든 다음에 뭐 토플 시험을 얼마 만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인터뷰를 어디다 넣어 볼 거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이런 데를 넣어 볼 거고, 뭐 안 되면 싱가포르, 뭐 호주,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꼭 계획하지 않아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100% 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남들이 보는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음, 쓰면서도 '이런 거를 누가 보지?' 이런 에세이북을 너무 부끄럽고 진짜 너무 창피하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근데 사람들이 되게 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뭐 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대단하지? 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남들이 볼 때는 쪼끔 더 괜찮아 보이니까 꼭 100% 나를 레디 시켜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 음, 안에서 약간 좌충우돌 해도 괜찮고, 사실 실패해도 우리 인생의 시계도 많이 100 세까지 기대 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보다 우리가 말하는 젊다는 기준도 사실은 더 늘어났고 해서 얼마든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제로 상태에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려고 하고 '내가 영어가 이 정도 되면 저기 어플라이 해 봐야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 미국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살지 않아도 사실 미국 시티즌이 되는 경우가 쉬워요 오히려. 저희도 인터널 트랜스퍼해서 가시면은 쉽게 받는 분들도 많고, 저희도 여기서 영주권 그냥 신청해서 받는 분들도 많고, 그런 루트는 되게 많다는 거죠. 뭐 지금 제가 뭐 음, 단적인 예를 뭐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꼭 미국에서 버텨야지. 내가 영국에서 꼭 어떻게든지 버텨야지.' 뭐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영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쪼끔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음, 거기서 막 눌러붙으려고 마음을 그때 그렇게 먹었다면 '아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뭐 조그만 회사에서 뭐라도 해서 여기서 뭐 영국에서 더 버틸 거야'라고 했으면, 근데 그때는 그냥 제 결정에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일단 '시간 음, 낭비하지 말고 뭐라도 더 배우고 다시 생각하자.'라고.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결정이 음, 맞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거기 음. 남아 있는 것보다. 아, 꼭 100% 준비가 아니어도 진짜 우리 매번 이 얘기하는데 준비 100% 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없죠. 예, 세상에 그런 게 잘 없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됐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충우돌하면서 또 길들이 열릴 수 있으니 그리고 지나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더 길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네. 뭐 이런 그 영주권이나 이런 말씀도 네. 해주셨는데 그런 루트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100%가 아니라도 좀 도전을 해보셔라. 제일 중요한 말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는 조금 더 괜찮다는 거죠.
저는 맨날 '아 나 영어 못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좀 별론 것 같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저분은 되게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한테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저는 나는 좀 내가 별론 것 같아.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되게 약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볼 땐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불안한 건 아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남들이 바라보는 음. 나는 조금 더 괜찮으니까 믿어도 된다. 아, 좋습니다. 그 자신한테 우리가 조금 가혹할 정도로 가끔은 이제 조금 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때가 있죠. 예, 네. 그래서 희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더 나을 수 네.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루트를 개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이제 커리어적으로나 어떻게 좀 되세요? 넥스트 스텝? 그냥 지금 인제 새로 아까 제가 인제 그 APJ GTM BDM 롤이라는 거를 이제 새로 맡게 돼서 더 열심히 하는 거, 음,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싱가포르 안에서 쪼끔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제 인제 존재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인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후배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인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예요. 근데 아이인데 이처럼 음. 살아보려고 엄청 인제 노력해서 뭐 엔터프라이즈 세일즈까지 하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장애는 를 다 장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아이인데도 이렇게 영업을 잘 이처럼 하고 살았습니다. 아, 진짜. 저도 아이로서 되게 공감, 예. 그, 아이들이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분들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영어로 MBTI 아이가 오히려 세일즈에 더 잘 맞다. 뭐 또 이런 차분하죠. 이야기들도 예,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그런 어떤 이제 테크 세일즈나 네. IT 쪽의 세일즈는 커스터머에 대한 이해와 어떤 이게 뭐 말빨로 설득하고 막 이런 그카 세일즈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맞는 부분들도 있다. 물론 또 이 분들이 또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MBTI의 성향보다는 개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희라님은 지금 선 넘은 여자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른 11분의 홍콩에 계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또 계신 네. 워킹맘들하고 같이 이렇게 쓰신 에세이 책이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출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교보문고나 예스24나 이런 곳에서 다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또 많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네. 이거 되게 제 거는 네. 사실 내용이 뭐 별로 없는데 다른 분들 얘기가 사실 너무 재밌고, 근데 그냥 에세이고 우리 음. 주변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캐릭터의, 예, 그 이야기들이고, 뭐 워킹맘,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다 맘이어서 워킹맘이라는 게 사실 들어갔는데 꼭 워킹맘들만의 이야기는 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그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꼭 워킹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 에세이로 많은 분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라님 앞으로 그 하고 계시는 이제 새롭게 맡으신 이제 APJ 리드 역할에서도 회사에서도 잘 하시고 책도 많은 분들 또 읽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네트워크로 확장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좋은 말씀
아까 꿀팁까지 예, 네. 진짜 네, 대방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더 커리어 응원드리고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ading out of feeling